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4월 24일 토요일 밤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륜과 세상 읽기라는 큰 두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것을 큰 흐름 가운데, 큰 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조라고 할까, 연장이라고 할까, 틀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 나가니까 처음부터 쭉 작년 11월 3일 이후 미국 대선의 여러 가지 촌극이 벌어진 것을 놓고 조금씩 말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지금 쭉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두 번씩 이렇게 천천히 넓게 조금씩 이걸 하니까 정말 생각을 가다듬으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팔이라고 조금 거친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가짜 진보, 가짜 보수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는다. 우리 결의들을 완전히 그냥 둘로 갈라놓고 개돼지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똑바로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양쪽으로 완전히 그냥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뭐 이런 소식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더러운 소리, 나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직하지 않은 소리, 불의한 소리들이, 그런 사건들이 온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되게 공명정대하게 참되게 하는 그런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해서 그냥 서로 뭐 구독자 수나 늘려서 그냥 돈벌이나 하고 무책임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 거기다 길이 들어가지고 분별들을 못해. 여기 진보파리 보수파리들처럼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인지, 근원이 어떻게 되고 이 낱말들이 어떻게 지금 갖가지로 변질되고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다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조금 이제 정리해드리는 정도고, 저도 뭐 지금 다 모르지만 진리를 앞에 놓고 또 우리 배달열의 역사를 앞에 놓고 정말 우리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남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이런 지도가 이게 우리나라 중심한 조그만 지도 같지만 세계에 대한 압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보다, 보수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 말이 뭐가 진보인지, 뭐가 보수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진보를 갖다 뭐 좌라고 그러잖아요. 좌. 보수를 우. 우리 옛날 뭐 역사책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왕 밑에 정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정을 필두로 이제 좌의정, 우의정, 이 좌쪽을 더 앞세우지 않습니까? 이쪽이니까 좌니까 왼쪽이잖아요. 우는 오른쪽. 우리 보통 생각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중심이 맞다, 뭐 다수다, 좋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에 있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본래 가질 필요가 없는데 진보라는 그 말을 듣고 여기 솔깃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쪽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꼭 어떤 정치 단어인지, 경제 단어인지, 철학 단어인지,
종교단은지 쓰는 사람마다 갖가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실정법 보름 어떤 정권이 바뀌고 시류가 달라지면 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듯이 마찬가지 얘기예요. 진보가 선이고 보수가 악인가요? 보수가 선이고 진보가 악인가? 이거 무슨 파리를 해요? 파리를 하기는. 에?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현대사를 근현대사를 흐름을 공정하게 세계의 판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줏대를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헤아려 가야 돼요. 현대를 알려니까 그 앞선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대략 한 150년, 좀 길게 잡으면 250년 정도를 봐야 된다고 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좀 더 확대하면 500년 정도.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때부터 이것을 예리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역사라고 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짓 기록이건 짜집기 한 것이건 뭐 나라 기록이건 어떤 회사 기록이건 개인 일기건 이런 기록이 어떤 것으로 쓰이냐면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언어를. 기록하는 사람 마음이죠.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했다. 한 나라가 졌으면 진 나라는 착한 나라였는데 공격한 나라가 묘하게 속여가지고 배신자 만들어 놓고 뒤통수에서 이제 아주 그 나라를 멸절시킨 다음에 승리한 나라가 기록한다면 완전히 망한 나라 100% 잘못한 것으로 쓸 겁니다. 그걸 뒤에 후손들이 공부할 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할 때 거짓으로 꽉 찬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꽉 찬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중에 신약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그냥 일반 뜻도 있고 어떤 학문 용어도 있고 또는 신에 대한 그 반대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막 망가뜨리는 그런 식으로 또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 세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어떤 개인들이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을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니까 세상에 푹 파묻혀 버리기도 해요. 아무튼 그 역사 지나간 발자국을 기록을 하는데 온전한 기록은 불가능하다. 왜곡도 있고 자기 변명도 있고 상대방을 아주 올감이 씌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 자체가 말글이라고 할 때 말글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망가지죠.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덴 동산 벌써 타락한 그 연원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 쫓겨났는데 그 거짓말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바로 이게 세상 어두움, 거짓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속이기 위해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다 마침내 목숨을 갖다 위협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뜻을 관찰하려고. 근데 거기에 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나중에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50년 사. 150년 사면 우리나라 말하면 철종. 철종이 졸지에 이 대가 끊어지는 몰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로 끝난 거예요. 그때 나라가 조선이었는지 고려였는지 어떤 경우였는지 아무튼 우리 이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시간이 대략 한 50년 안팎이 흐르다가 망한 거예요.
이미 이때로 끝났어요. 끝나고 과도기 100년도 안 되는 이 50년 안팎되는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는 뭐 대한제국이라고도 이제 뒤에 말을 붙였는데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1910년에 경술 국치를 당해가지고 1945년이 된 거예요. 이 공간 35년, 36년 공간도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서로 거짓을 하고 질시하고 백성들을 양쪽에서 다 속이고 정치꾼들이 놀아나는 것은 계속되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냐고요. 바른 사람 들어가면 다 맛이 변해. 거의가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945년부터 1950년 이 해방 공간에 대한 것도 이게 왜 일제 당시 이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방 공간 6.25 전까지를 알겠어요. 이걸 잘 모르는 게 이게 철종 이후 우리 결의 어떤 나라나 이런 게 다 털리는 이 50년 안팎의 이 뒷날 대한제국이라고 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위치는 어딘지 정말 그 뭐 순조에 뭐 헌정해서 순종까지 이게 왕 이름 붙인 것도 코미디예요. 아무데나 종 붙이고 아무데나 조 붙이고 그것부터가 다 조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알겠냐고요. 그 다음 1950년 전쟁 이후 지금까지 2021년까지 남북은 서로 전혀 몰라요. 교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1950년 이후는 전혀 몰라요. 가끔 이제 뭐 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 보여가지고 무슨 뭐 서로 간첩을 무기나에 보내고 하면서 또는 뭐 휴전선에서 어떤 또는 바다에서 싸우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눈길을 돌리는 그런 교묘한 양쪽의 그런 정치꾼들의 놀이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북은 좌, 남은 우라기도 말하고 우리 뭐 남북이지만 북쪽 안에도 좌우가 왜 없겠습니까? 남쪽에도 좌우가 있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하건 나쁜 뜻을 가지고 하건 좌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건 우리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본이 패망하고 이것이 갈라진 게 남북으로 갈라진 게 소련이랑 미국 크게 소련이랑 미국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쪽을 지금 지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외세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우리 그 조선이라면 조선 역사, 고려라면 고려 역사에 대한 생각도 따로 이걸 오늘날 거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몰라요. 대한제국도 모르는데 대한제국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1910년 그렇죠 망한 뒤에 그 벌어진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일제 35년 36년서 그때는 38선도 없고 휴전선도 없는데 38선 휴전선 6.25 뒤에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일제가 침탈한 이 공간을 해석하려고 한다니까.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고 술수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 현대사 지금 2021년까지 1950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그렇죠? 8월 15일 이제 정식 이제 됐고 1991년인가 이제 북쪽이랑 같이 유엔에 가입해서 이제 이렇게 외형상 나라라 이렇게 된 지 한 70년 조금 넘은 거예요. 73년. 저건 70년 정도예요. 저쪽 1910년부터 지금 벌써 1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계속 수라자인 거예요. 그 얘기하자면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남북에서 벌어진 어떤 그 정치 사건들, 구테타 사건들, 그런 일들이 서로 감춰있고 미화가 돼서 그렇지 굉장히 많고, 또 양쪽에서 교회도 두 쪽으로 잘라져 가지고 각 정부에 그냥 편승하는 교회들과 오직 진리를 하고 나간 교회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은 지금 계속 들려오고, 그런 것도 이게 하나가 돼야 정리가 될 수 있고, 역사를 관통해서 이 뭐가 좌고 뭐가 운지 줏대 있게 그것을 갈라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150년사, 이걸 알려니까 250년사, 이걸 알려니까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가 대변동이 있다고 서양 시각으로 말하는 르네상스, 그 뒤 이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도 대략 우리 보통 1920년 전후로 보잖아요. 왜? 1914년이 1차 세계대전, 1939년 2차 세계대전. 아직 이 전쟁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여러 썰들이 있어요. 진짜 있었던 건지, 누가 주도를 한 건지, 어떤 목적으로 벌어진 건지 다 서양 시각으로 이것을 다 각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의 그 윤곽이 1920년에서 22년 사이에 형성된 걸 우리가 서양식 학문으로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은 뭐 어떤 서술이 고대 로마부터 이렇게 중세 거쳐서 흘러온 게 이게 진실한 건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상상의 날개를 폈듯이 있고, 그때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 망했을 때 이거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각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세계가 이게 크게 재편된 것으로 보이고, 500년 이후 1500, 1600년대 이후 굉장히 변모가 있고, 근데 150년, 250년 사이엔 또 대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둘로 이렇게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뭐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문재인을 아주 공격을 했잖아요. 대망덕한 자다. 김정은도 너를 좋게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투덜거린 내용이 있었죠. 또 전엔 또 문재인이 그 바이든한테, 야, 너 북한이랑 함께 앉아. 중국이랑도 싸우지 말고 협력해. 그런 식의 이제 뭐 조언을 했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아주 코미디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계속 가만히 있고 가끔가다 이제 남쪽 이제 문재인한테 그냥 뭐 삶은 대가 아니니 뭐니 막 아주 그런 말들을 해대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남쪽에서는 중국이랑 아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일본은 뭐 지금 미국이랑 가까이 점점 이렇게 되고, 이쪽 대만도 이제 미국이랑 가까이서 이렇게 라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에치슨 라인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근데 여기 미군이 한 뭐 19까지 하면 한 뭐 3, 4명 있나요? 이제 뒤로 이제 후방 배치들 했는데, 지금 아리송한 거예요. 정말 남북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뒤로는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언어 문제, 이런 언어관, 저마다 다 달라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에요. 전 바른 쪽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누구보다 정말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말한다면 일본 말이지만 저는 이제 개혁 쪽이에요. 원래는 이제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보수 성향이겠죠. 사람 누구나 다 보수적인 성향이 보통이에요. 진보적인 성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방 이후 보면은 그다음에 38선 뒤에 이제 이렇게 38선 뒤에 나라가 갈라진 뒤에 있죠. 뭔가 좀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남북에서 대부분 죽거나 딴 나라로 도망치거나 거의 말살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에도 남아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똑바른 사람들은 이 양쪽에서 다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우파라고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빨갱이라고 죽이고 그거 이제 올바른 통일이 되면은 아마 어느 만큼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참 그런 참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가 되듯 시원찮은 둘로 완전히 이런 상극의 원수가 없어요. 왜? 속아서 그래요. 소련, 미국한테 양쪽의 도움들을 받았겠지. 앞잡이들이 있겠지. 거기에 찬동 안 하면 다 그냥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거니까 양쪽에 뭐 그냥 법적으로 뭐 잡아서 사형을 시키건 암살을 시키건 남북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렇게 봐야 공명정대한 거예요. 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성경을 믿는데. 근데 오늘날 보면 이제 김영삼이랑 김대중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97년이죠. 그렇죠? 예. 1997년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이른바 이제 좌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 지난 30 아스바 24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24년이 지났는데 우리 뿌리가 그동안 뭐 이승만 때부터 칠 때 뭐 독재다 군사 구테타에다 뭐 그런 사건도 많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겉으로 먹고 사는 건 뭐 딴 나라 돈을 빌려왔는지 뭐 미국이나 딴 나라들이 도왔는지 아무튼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김영삼 그 당시에 IMF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고 김대중 때 IMF가 마감됐는데 이때 거의 나라가 다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식민지, 경제 노예로 전락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24년 동안 계속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우리의 그 언어와 역사와 사상은 완전히 털려서 거의 무주공산 같은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997년 김대중 때 김정일이랑 한번 만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2002년에 노무현 등장해서 또 말년에 또다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2007년에 이명박, 그 다음 2012년에 박근혜, 2016년에 문재인. 이게 한 통 속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좌파 성향의 냄새가 있고 완전히 그냥 겉은 여기 이명박이랑 박근혜 때는 이게 보수 우파지만 옛날에 그 리승만부터 김영삼까지 그런 보수파가 아니고 색다르지만 진보 성향으로 계속 흐른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김대중 때 거의 우리나라는 다 털렸어요. 그리고 뭐 노벨상을 받았는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흑막이랑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겁니다. 노무현도 비명 횡사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서 이 10년 이걸 다시 찾겠다고 여기 9년까지 했잖아요. 9년. 이때도 뭐 그냥
이런 좌파 정부가 되면 뭐 집값이 오른다, 우파 정부 되면 집값이 내린다는 이런 그 외형적인 흐름, 뭐 그전엔 모르지만 요 지금 20년을 볼 때, 그다음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등장해서 뭐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부터 해서 그냥 완전히 세금 해가지고 나라가 거덜났어요. 지금 나라 빚이 2천조가 이제 넘습니까? 엉망진창해 지금. 그리고 벌써 이제 지난주입니까? 김일성 회고록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만든 게 어떤 한국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이제 예약받는다고 해서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기와 더불어는 이게 원래 그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금기인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라가 좋은 쪽으로 강성해져 발전한 건지 아니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지 뭐 시간 지나면 둘 중 하나 밝혀지겠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물론 남북을 잘 서로 대화하고 전쟁이 없이 뭐 평화로 간다는 그런 외형적인 슬로건, 어떤 말은 앞세울지 모르지만 나라의 그 근간 기본은 있는 가운데 주대랑 힘을 기른 가운데 대화를 하는 거지, 그거 다 빼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중공이랑 미국 또는 일본, 러시아 이런 사이에서 지금 그 시소를 타면서 정치를 하다라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백척간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형국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탄핵당해서 그다음에 범죄에서 전직 대통령 연속 2명은 지금 몇 년 동안 깜빵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럼 여기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안 해요. 반대하죠. 지금 완전히 이번에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딱 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완전히 아주 예측 불허하는 것이 지금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는데 10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이 사이에 큰 일이 생길 겁니다. 적어도 한 두세 차례는 쓰이면서 어느 쪽이 됐건 바른 쪽으로 이것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거나 서로 막 그렇게 되면 내전 내지 내전 비슷한 양상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교회는 완전히 좌로 되건 우로 되건 교회는 치명타를 받게 돼 있고 거짓 가라지들이 설치게 되며, 이번에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교회들이 완전히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이 까발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구 말 못하는 서양 외국 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뭐 해도 뭐 어떻게 정말 변명 증거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시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고 반복됐는데요. 그중에 진보 보수라는 이거 서로 다 한 통 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짝퉁들이에요. 나라가 하나 되는 데서는 진보 보수의 극단적인 대결은 둘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진보 파리들이에요. 겉으로 막 양당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회를 놓고 독재를 벌이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렇잖아요. 180석이 돼가지고 딜이 그냥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딜이 지금 방맹이 두들기는 중이고 보수에서는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기용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건 꼬마들도 알 정도예요. 심각합니다. 교회들이 완전히 이런 짝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 자체가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성도들이야 할 말이 없는 건, 이런 때 세계에서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는데 둘로 갈라졌고 또 남북이 또 둘로 갈라졌으니 이게 총 몇 쪽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 애들이 막 언론으로 장난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묻혀 있을 텐데 얼마나 아주 정말
피눈물을 쏟고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각성이 생기려면 우리 말글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써 있는 이 역사 내용에 대한 의식, 역사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알아야만 바른 사상을 형성해 가지고 이 세상 흐름을 잡고 나라의 이 흐름을 정말 똑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선입견을 넘어서고 우리 역사부터 근현대사부터 세계 그 나라 역사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게 공명정대하게 연장을 준비해서 그 역사 사실들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성경 또한 그런 우리나라 문사철을 잘 상식으로 꿰고 서양 문사철만 가져하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서양 것도 검증하고 우리 것도 언어 역사 문화를 잘 갖춰가지고 줏대 있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혼란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똑바로 하나하나씩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기는 합니까? 우리 전통 사상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서로 그냥 소랑설레하고 잘났다고 아주 이런 혼돈이 없어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저마다 한번 정말 모든 거 다 꺼내놓고 빈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 둘부터 착실하게 정말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이 나라 뿌리가 뭔가, 선진들이 어떠했던가 거꾸로 현대부터 거슬러 가면서 똑바른 자료를 똑바로 해석해서 똑바로 분별 있는 사람, 그런 척도를 지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